근데 팔란티아 종목 함께 좀 다시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거를 좀 게시물 쪽 있잖아요. 제가 요새 이런 거 잘하고 있죠. 유튜브에 게시물 띵 누르면 여기다 막 올리고 있죠. 제가 이거 올리면서 이걸 좀 살펴봤거든. 요새 그 엔트로픽에서 미토스 나오면서 AI 에이전트 뭐 출몰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막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충격적인가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 이제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서 만드는 거라든지 하는 거라든지 약간 특화되어 있지 않은 거 이렇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된 종, 그런 종목들 거기는 AI 에이전트가 침투할 수 있는 산업 영역으로 판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그래도 아직까지 침투를 못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그러겠죠. 고객 데이터는 뭐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근데 고객 데이터들은 대부분 누가 갖고 있냐면 약간 버티컬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어떤 특정 산업 섹터, 특정 산업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호라이즌처럼 이렇게 옆으로 범용성이 있는 거 말고 범용성 있는 것은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약간 이제 고객 정보를 갖고 있고 뭐 법률 고객 정보 뭐 의료 고객 정보 이런 거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 업종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스 서비스라든지 그런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이 회사를 좀 살펴봤어. 팔란티어. 팔란티어 유명하죠. 팔란티어 왜 유명하지? 하여튼간 무슨 이제 개념이 있는데 토폴로지 아 맞아 온톨로지 때문에 온톨로지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유명하긴 한데 근데 온톨로지의 좀 약간 상반된 개념이 뭐냐면 토폴로지죠 토폴로지. 근데 토폴로지는 이제 우리가 쓰는 AI LLM을 토폴로지라고 하고 그렇죠? 위상 여기는 온톨로지 개념인데 그래 온톨로지 개념을 해가지고 여하튼간에 근데 실제적으로 매출도 많이 발생했어요. 예, 제가 뭐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으니까 매출도 돈 많이 벌었어요. 다만 이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맞고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는 맞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AI 에이전트가 출연하기 전에 AI 에이전트가 출연하기 전에 그 밸류에이션 가치 올라간 거잖아요. 온톨로지 개념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출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고 엄청나게 돈 번 건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 성장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낸 건,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AI 에이전트가 나오기 전의 일이고, 근데 지금 AI 에이전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사스 서비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고담 이게 이거 볼까요? 하여튼간 소프트웨어 서비스 의사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이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출연하고 나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빠지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도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국방 쪽이라든지 정부 쪽 매출이 약 55% 정도? 예, 대략 요 정도. 그리고 민간 쪽에 민간 산업에서는 매출이 한 45% 정도? 아니면 40% 정도? 여기가 60% 정도? 약간 대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민간 산업에서도 매출을 일으키긴 합니다. 반드시 이 회사가 뭐 국방 쪽에만 정부 매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매출 구조가 나쁘지는 않아요. 매출 구조도 괜찮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고 아니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성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성장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밸류에이션 쪽의 성장성에 의한 부분도 증명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LLM에서 AI 여기 있을 때까지였어요. 여기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때 당시는 뭐였냐면은 방사를 볼까요? 봅시다. 팔란티어에서 이렇게 돼 있죠. 시스템 구성 자체가 요거죠. 고담.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가 있고 아플로가 있고 AIP고. 근데 이때 당시는 요게 LLM이었어요. LLM을 통해서 이제 유용하게 이제 의사 결정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회사의 그 파운드리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업 데이터 통합 솔루션 운영 데이터베이스 쪽이죠. 데이터베이스 엔진 쪽이지. 네, 그쪽인데, 근데 이때 당시는 그냥 LLM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AI 에이전트가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좀 달라지는 거지. LLM이었다가 지금은 AI 에이전트가 돼버리니까는 어떻게 보게 되면 팔란티어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 예,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회사가 만약 확장만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어느 정도 그 LLM 쪽에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LLM의 AI 에이전트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만약에 AI 에이전트 나오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가 이만큼 돼서 실제적으로 수익도 이만큼 냈고 그래서 이렇게 됐긴 했지만 지금은 AI 에이전트가 나와가지고 약간은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때 당시 올라갔을 때는 AI 에이전트 나오기 전인 LLM이었잖아요. 그때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올라간 건 맞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AI 에이전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 받아야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냐? 그렇진 않아요. 좋은 회사긴 한데 AI 에이전트 때문에 예전의 밸류에이션 가치로만 이 회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 회사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15달러에서 207달러까지 올라왔죠. 몇 프로 날라갔죠? 1000% 날랐어요. 1000% 날라간 자리에서 예, 지금은 약간 조정받으면서 그 어느 정도 좀 내려오긴 했는데 600% 여기는 약간 한 70% 정도? 예, 6, 70% 정도 조정받게 받았네요. 딴딴딴.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받긴 받았어요. 1차적으로 조정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그 예전에 팔란티어의 가치로만 볼 종목은 아니고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을 못할 거냐? 아니 성장을 할 것 같긴 해요. 예. 성장은 잘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만큼의 성장 속도가 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회사가 벌었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단기 수익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성장 속도가 예전만큼은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성장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 회사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예전보다는 좀 다른 속도, 성장 속도로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네 하여튼 그래.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이제 신저가 때렸죠. 이거 한번 저번 때 방송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예. 여기가 이런 데가 지지라인이죠. 예, 요런 데가 지지라인 자리니까, 그치. 폭넓게. 여기 보이죠?
그런데 지지라인 딱 걸리고서 여기서 반등한 거죠. 뭐 아직은 안정적이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전쟁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팔란티어 뭐 전쟁 이란 미국 전쟁에 좀 많이 등장했죠. 엔트로피계 미토 엔토피하고 연결돼서. 근데 이게 전쟁이 났을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났을 때가 3월 달이잖아. 3월 2일부터 올라가긴 했어요. 미국 이란 전쟁이 터졌지 주가가 올라왔어. 근데 오히려 빠졌죠. 올라갔다 신저가 떨어졌어.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휴전 협상도 있고 하니까 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반등해줬다가 다시 떨어졌어. 그러면 전쟁 시작했을 때 그 가격 갖고 거의 동일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는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수혜를 본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물론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건 맞지. 테마성으로 올라간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지 않잖아. 그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아직까지 전쟁도 있으니까 아직 뭔가가 없어. 그렇지? 만약에 이게 전쟁 나가지고 수혜를 받았다면 올라갔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테마성 올라갔다가 오히려 빠졌잖아. 그렇지? 신저가 주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그 로키드 마틴도 한번 볼까? 야, 로키드 오히려 빠졌다? 로키드 마틴도? 그러면 방산주 왜 수혜를 못 받았나? 다 빠졌다? 야, 방산주 왜 수혜를 못 받지? 미국은? 보잉도, 야, 뭐냐? 보잉만 올라갔나? 보잉은 왜 올라갔어? 야, 신기하다. 방산주가 안 올라가고, 방산주가 안 올라갔다. 야. 이건 뭐지? 그러면 이게 팔란티어만 수혜를 안 받은 게 아니구나. 왜 방산주가 안 올라갔지? 방산주가 뭐 특별한 게 없나? 하여튼간 뭐 미국 이란 전쟁에서 보니까 수혜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방산 관련된 종목에 유가 관련된 종목만 수혜를 받은 거 같고 이건 뭐 나중에 좀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이 팔란티엄만 방산에 여기 수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러면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이면. 그리고 주가는 현재 그냥 그러면 기술적 관점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기술적 관점으로만 이야기한다면은 추세가 빠지고 여서 돌린 건 있죠. 돌린 건 있고 그다음에 여기죠. 그럼 아직은 여기가 밀리는 자리죠. 아까 이 지지 라인이었고 그러면 맞은 자리고 어설프죠. 딱 봐도. 그치? 그리고 다시 빠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리고 그러면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어? 모멘텀이. 그건 나중에 분석하죠. 예. 그건 나중에 분석하고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그치? 변동성이 몇 프로지? 30%구나. 그러면 빠졌다가 올라갔다 띵 맞고서 다시 빠져. 근데 여기가 약해. 그치? 돌린 거 있나? 여기서 살짝 돌리긴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약해 보여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놀아야 되겠다. 155달러. 155달러.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될 것 같아. 예, 지금은 155달러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니까 현재로서는 이 추세 아래 있잖아요. 그쵸? 여기. 그러면 이 종목은 최소 못해도 155달러를 찍어줘야지만, 그쵸?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추세에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올릴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냥 박스권 30%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지금은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태. 아직은 약세. 근데 뭐 매집을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치. 현재로서는 매집이 된 상태는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차트 만들고 있는 상태. 최근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죠. 아, 여기서 싸게 샀구나. 야, 그래도 여기 보니까는 신저가 주었을 4월 10일 날 오히려 떨어지게 거래량 들어왔다. 그쵸?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있네. 그치? 예, 여기서 딱 잡고서 새벽 블랙 캔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거잖아. 그러면서 딱 올라왔는데 또 맞아버린 거지. 다시 한번 늘리고. 그러면 약간 155달러 정도?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 정도 올라오면 아 여기가 매물대가 많구나. 여기에 한번 찍어주면 그쵸? 예, 요것도 한번 뚫어줘야지. 얘도 한번 뚫어주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좀 차트 좀 만들어 준다면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올 수도 있긴 하겠지. 그래도 이건 괜찮긴 하다. 이건 괜찮네. 여기에서 거래량 들어와 준 거 얘는 괜찮다 그치? 나머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지? 그 다음에는 뭐 모멘텀, 예, 올라갈 모멘텀은 나중에 다시 한번 분석해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그거 분석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분석하고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나 발견했다. 그치? 요거 빠질지게 신저가 딱 때려주고 거래량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서 뾰로롱 하고 올라간 거. 그쵸? 요거는 의미가 있겠다. 그쵸? 딱 지지 라인 걸리고. 요거는 의미가 있긴 있겠다. 그쵸? 다음 시간에는 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팔란티어가 예, 다시 한번 이어서 매집을 하고서 뿅 올라갈 수 있는 과연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예,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올라갈 만한 건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저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산 쪽이 수혜를 못 받았냐? 거기서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기는 있겠다. 뭐 솔직히 뭐 요번에 뭐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뭐가 특별하게 좋았다라고 하는 뭐 전략적인 부분도 크게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한번 평가해봐요. 다 같이 분석해보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나름대로 여기에 기술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거래량 약간 들어온 거 요거는 좀 의미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 이야기했던 거 155달러 정도 여기 요 매물대 좀 뚫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거 좀 체크한 거고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하죠. 팔란티어 이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